최정입니다. 알면 알수록 쏠쏠한 정보와 보면 볼수록 쏠쏠한 재미까지 가득한 LIBS 쏠쏠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행은요 말로만 들어도 정말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설렘 가득한 여행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저 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꿀팁들을 알려주실까? 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여행지에서 기분 좋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안전이죠. 그렇죠. 바로 그 안전이죠. 네. 근데 사실은 제일 안전한 나라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불편한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에 네. 좀 취약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거는 한국 빼놓고는 거의 다 위험하다고 긴장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안전에는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 갔을 때 특히 밤에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소지품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노트북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오히려 범죄 우려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조심하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행 전문가님께서는 좀 아찔했던 여행 순간에 좀 아찔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면 제일 저한테서는 정말 크게 위험했었던 일은 한동안 그 2000년, 2010년 초반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그 세부 납치 살인 사건 용의자들이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범죄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납치 대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 다음 날 이 친구들이 안 나타나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걸 외국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메바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메바 이질. 그게 그러니까, 어떤 병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후진국형 그 병이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게 조금 비위생적인 나라들일수록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많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를 잘못 먹는 바람에 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 사람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가능하면 소지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젠 철칙이 됐습니다. 저희가 감기에 안 걸리려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자유여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가 자기를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게 자유여행인데 보통 여행지를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방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기도 하시고 기분 좋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주위 환경에 약간 둔해지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 사례를 드리자면은 제 후배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저도 처음이었고 그 친구도 처음이었던 장소에 있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계속 따라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의 가방 하나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매치기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훔쳐갔냐면 계속 따라오면서 가위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깨끈이 되는 것을 가위질을 해가지고 그게 딱 풀린 거 받아가지고 갔죠. 근데 우리는 밥 먹다가 그 가방이 없어진 걸 알았는데 다 돌아다녀 봐도 이제 이미 없고, 그리고 소매치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쪽 앞에서 먼저 가던 친구가 계속 사진을 찍어준 게 있었는데 그 사진에 그 인물이 계속 나오면서 가위질하는 게 한번 포착이 됐었던. 이렇게 찍힌 게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이제 나가서 둔하게 여행을 하게 됐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항상 익숙한 곳에서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고 진짜 방방 뜰 게 아니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근데 몇 번 가위질을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이제 주변 상황에 이제 둔해진 거죠. 너무 기분이 업이 되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게 생생한 그 여행 이야기잖아요. 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 가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이 만남 중에도 인연도 계셨다고. 어떤 또 인연들을 만나셨어요? 네, 제가 여행을 이제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에 제가 잠깐 갔었을 때
숙박을 못 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을 때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좀 노후 부부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재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고 돌아온 상태에서 작년에 시엠릿의 앙코르와트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갔다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그걸 보고 막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도 여기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을 캄보디아 시엠릿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지구가 좁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사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인연이 됐습니다. 세계인의 친구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좀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스튜핏 행동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첫 여행지였던 그 말레이시아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메뉴를 고를 때 이 손가락을 피면서 저거 하나 주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많이 묻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더라고요. 이 손가락질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손가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해야지 올바른 그 사람들의 표현 문화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거를 상당히 혐오스러워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워낙 큰데? 목소리가 크신 거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행동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와봐라라고 하는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습니다. 진짜요? 그 정도로 무서운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요거 하면 안 되고 필리핀에서도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걸로 주문하고 큰 소리 지르지 말고. 관광객이라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나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그렇죠. 이런 팁들 알고 가시면은 정말 화를 당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여행을 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생소해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한테도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무서운 얘기에서 벗어나서 좀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행하면은 굉장히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지 이제 여행지를 딱 갔어요. 네. 맛집은 저는 일부러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워낙에 저렴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맛집을 찾아서 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비용적인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현지 왔으면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빨리 현지 음식에 대한 종류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교통수단이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역이나 기차역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현지 고장의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팜플렛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이드북이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이 지역에서는 이 음식이 유명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많은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홍보성 글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비싸고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꿀팁이라고 하자면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한국인들이 올린 글들, 그거는 저는 많이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광객이 아닌 현지 생활을 했던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은 이런 데 가서 이런 음식을 먹는데 참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가면은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여행지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이거 진짜 한국에 가면 잘 팔리겠다 뭐 이런 음식 있으셨어요? 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태국 방콕에 가면은 그 수산시장이라 담난사두억이라는 수산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그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꼭 먹고 싶은 게 그 코코넛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담아서 코코넛통에다 주게 되면 포크를 하나 주게 되는데요.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은 밑에 코코넛 팜이 가라앉아 있는 걸 이렇게 마무리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맛있겠다. 정말 그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어떻게 좋습니다. 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후식으로 진짜 코코넛 아이스크림 딱 입에 넣으면 그 입안에 그 코코넛 향이 탁 퍼지면서 달콤하면서 기분도 막 업될 것 같은데 안 먹어봤는데 잘하시네요. 잘 표현하죠. 잘하십니다. 지금 제 앞에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야,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시간과 돈이 없어서 여행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제 안 한 것 오늘도 안 하면 내일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못한 것 오늘 하게 되면 내일이 바뀌겠죠. 여행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는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만큼 많은 경험과 많은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여행은 도전이고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와, 그러면 엄마 나 여행 좀 갔다 올게. 왜? 이러면 나를 만나러.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그럼 보내주겠군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얼마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 간절함의 차이일 뿐이다. 맞습니다. 제가 아직까지요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오늘 바로 비행기 티켓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유용한 정보로요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해외여행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NIBS 쏠쏠한 인터뷰 최정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